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준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영화 같은 일이 그저께 벌어져서 네.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법원에서 흉기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법정 안에서 그 재판 중에 판사와 방청객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변호사님도 이제 그 법원 출석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법원이 직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 법원을 세 군데나 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법원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정말 놀라서 뭐 어제는 하루 종일 변호사들끼리 이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 사이에서 상당히 큰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거군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단톡방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예. 뭐 무서워서 법원에 가겠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뭐 청취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하루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이 회사가 이제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총 16,000명한테 1조 4천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위탁해서 운영해 주겠다. 예. 분산 투자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연 10% 이상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저 홍보를 했던 회사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보니까 분산 투자는커녕 한 투자 업체한테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 재산을 거의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루 인베스트먼트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50대 남성이 비트코인을 100개 정도 맡겼답니다. 예, 100개면 지금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80억을 날린 이 피해자였던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가해자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흉기 난동까지 갔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 사건 자체보다 네네네. 그런 법정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네. 사실은 초점을 좀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형사 법정을 들락거리는데 별로 제재나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에 한번 들어갈 때 보안 검색이 청사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한번 들어갈 때만 입구에서만. 근데 법정에서는 사실은 뭐 어떠한 보안 검색이나 예. 이렇게 신원 확인 같은 건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청사에 들어갈 때 1층 그 현관에서 이제 검색대 통과하는 게 다 아닌가요? 그렇죠. 예. 보통 검색대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문형 검색대라고 해서 예. 사람이 지나가면 금속성 물질이 있을 때 띠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공항에서 쓰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또 옆에는 이제 이렇게 소지품을 넣으면 이제 그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그런 보안 검색대 이걸 두 개를 갖추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근데 법원을 많이들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법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출입구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검색대를 피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기는 한데 예. 이제 법원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도 이제 법정 갈 때마다 보안 수색을 받는데 사실 이걸로 어떤 걸 잡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유명무실하죠, 절차가. 말 그대로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법원마다 예. 이 보안 검색을 하는 절차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법원은 또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법원도 있는데요. 또 어떤 법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법원도 있고. 그러면 통합된 매뉴얼 이런 게 없어요? 네, 아직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법원은 전문 경호 업체가 와서 보안 검색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예. 또 어떤 법원은 단순히 이제 공익근무 요원들, 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충 보안 검색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실태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각급 법원들한테 이제 보안 수색을 좀 강화해라 이런 지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정 안에서 뭐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심리 과정에서 뭐 감정이 격해졌든지, 네네. 막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경우 이제 종종 뭔가 나타나는데 네네네. 흉기 난동의 전례가 있나요? 이번 사건 말고? 근데 보면 이렇게 금속성 흉기를 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린 케이스는 제 기억엔 없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21일 날 대전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바로 재판을 받으러 온 피고인이
칫솔을 변형해서 만든 흉기로 국선 변호인을 아이고. 해하려다가 또 그 자리에서 또 검거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인데. 네, 구치소에는 아시다시피 흉기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칫솔을 좀 갈았나 봐요, 날카롭게.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발 밑에 숨기고 이제 법원에 갔더라고요. 예. 그럼 또 구치소도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구치소 교정국도 기본적인 신체 수색을 하는데 법원에 나갈 때는 이걸 좀 소홀히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법정 말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어서 뭐 그러니까 방화 저지른 경우도 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는 이제 종종 발생하는 일도 좀 있죠. 있죠. 그리고 지난달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부산 법원 앞에서 법원 그 판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던 유튜버들끼리 난동이 나서 한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법정 밖에서 이제 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뭐 가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정 안에서 방청 중에 이 재판석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흉기를 난동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서 뭐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좀 어떤 방비를 좀 더 그 다듬는다 이런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보안 검사를 강화하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네. 근데 근본적으로 네네. 혹시 이런 어떤 흉기 난동 이런 사건에 네.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네.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번에도 아직 조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기는 하지만 네. 이번 사건도 어쨌든 어떠한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 피해자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예. 본인이 법원에다가 여러 차례 열람 등사 같은 것도 청구를 했었는데 뭐 일방적으로 그게 다 기각이 당했대요. 예, 그리고 재판에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발언권도 얻지 못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음. 내가 피해를 입은 건 그렇죠. 나 자신인데 예.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보장이 안 되니까 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런 피해자의 좀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이런저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어떤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법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대립 당사자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니까요. 법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방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 허술했다. 너무 허술했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가 되는 예,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